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여성 직장인들의 정년퇴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가 감소하자 중국 정부와 일반 시민들 간에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자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정년 연장이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 수령 시기만 늦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남녀 간에 다르고 여성의 경우에도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50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생산직 여성들조차 중국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의 정년퇴직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어 오는 2025년에 남녀 모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현재 정년 퇴직 연령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건 물론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산직이냐 사무직이냐에 따라 정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직종에 관계없이 65세로 통일하는 건 남녀 간이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국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이고요. 여성은 사무직이 55세, 생산직이 50세입니다. 중국 간영 한보시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퇴직 연령을 처음 정한 1949년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35세였는데요. 2019년 현재 77세로 늘어났고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정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이런 정년 연장 추진 방침에 일자리를 걱정하는 청년층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중국판 트위터라고 하는 웨이보 등 온라인을 통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남녀 차별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하는 정년 연장에 현재 50세에 퇴직해야 하는 생산직 여성조차도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육아 문제, 다시 말해서 어린 자녀 양육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직을 앞둔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정년 연장에 반발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인데요. 실은 손자, 손녀 양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중국 정부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유아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는 우리 한국이고 중국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17살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 즉 국내 총생산의 6.9배로서 독일보다는 2배, 호주와 프랑스보다는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아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17살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48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400만 원이 필요하고 대학 졸업까지는 우리 돈으로 1억 2,1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면 농촌에 비해 그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의 양육비는 중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 6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중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10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입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중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부모 세대에게 맡기는 젊은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직장 여성 비율은 76%로 우리나라 46.4%, 미국의 65%와 일본의 5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도 이러한 중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해 5, 60대 부모 세대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저출산 대처 방안으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이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올해 1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20,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건 특히 50대와 60대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대신해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5, 60대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일을 해야 한다면 결국 20, 30대 여성들이 노동과 출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고, 그럼 결국 출산율 저하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올해 8월 기준으로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9명으로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단대 경제대학원에서도 부모가 손주를 봐주면 출산율이 6에서 9%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여성들이 정년 연장에 반발하는 건 육아 문제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국가연금보험 적자에 대비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중신 정권에 따르면 현재 퇴직 연령이 바뀌지 않으면 2035년까지 중국 국가연금보험은 적자가 7조 위안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퇴직 연령을 늦추면 2035년까지 약 8조 위안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년 연장의 실질적 혜택은 결국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 시민들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용직으로 전전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정책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이어져 상호 영향을 주고받듯이 우리네 인생도 한두 가지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 전체를 바라보는 여유로움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